네, 여기는 양주 향교고요. 예, 서울의 북한산 너머의 양주고요. 범작가입니다. 오늘 범작가가 양주 향교에서 맛의 인문학, 음식문화사로 강의를 하느라 이곳에 들렀고요. 교육장은 이와 같은 공간이죠. 네, 양주 향교 어느 지역이나 과거에 고을이 있었던 장소에는 사또가 머무는 관아가 있고요. 이와 같은 향교가 있죠. 향교는 기본적으로 건축은 단순합니다. 공부를 하는 명륜당이 있고요. 그리고 공자님과 우리나라 선현들 정몽주나 율곡이 같은 분에게 제를 올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대성전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양주 향교는 사실 임진왜란 때도 불타서 다시 만들고 또 6.25 전쟁 때도 불타고 1984년쯤에 다시 만든 거라 두 차례의 전란을 비껴가지 못했고요. 지금 보이시는 건물들은 다 복원을 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향교 안의 모습을 잠깐 들어가서 보시면요. 여기는 뒤쪽까지는 못 가고요. 명륜당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공자님이 횡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듯 그와 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가르치겠다. 어느 향교나 이런 은행나무, 고목이 있죠. 그런데 은행나무도 눈에 띄지만 느티나무가 더 눈에 띄는 것이 500년의 세월을 지켜온 문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 앞에 있죠. 향교에 가면 또는 서원에 가면 범작가가 제일 기대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어떤 모습보다는요, 사실은 이런 세월을 함께한 나무들이죠. 보호수입니다. 450년이 되었죠. 네. 그리고 양주는 좀 특이하게도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유적이 한 군데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향교가 있는 곳에는 관아도 있거든요. 사또가 머무는 공간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는 죄인들이 잡혀와서 처벌을 받기도 했는데 그 죄인 중에는 서학을 믿었다. 서학은 천주교죠. 천주교를 믿었다는 죄목으로 이곳에서 순교를 하신 분들이 계시니 여기가 바로 양주 순교 성지입니다. 1866년 병임 박해 때 이곳에서 5분이 순교를 하셨거든요. 예전에는 순교 성지하면 대단히 큰 지역만 우리가 많이 알지만 이와 같은 작은 지역도 이제는 지역마다 새롭게 발굴해내서 기리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 앞에 바로 이런 순교 성지가 함께 붙어 있는 좀 독특한 공간인데 여기에 도로가 굉장히 좋죠. 마을이 있어 도로가 좋은 게 아니고요. 양주를 대표하는 전통 문화 공연장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짐작하시는 것처럼 양주는 별산대놀이, 양주 별산대 탈춤과 공연이 어우러진 전통적인 행사죠. 바로 그 양주 별산대 놀이가 이곳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주말마다 여기서 공연도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탈출하면 하회 탈춤 생각하지만 봉산 탈춤도 있죠. 또는 집단 공연으로서 양주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고요. 범작가의 고향인 부산에도 동네 야류, 수영 야류와 같은 이런 공연들이 남아있는데 요즘은 이런 공연장이 만들어지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그 앞에 별산대란 이름의 카페까지 있으니 카페도 오고 향교도 보고 또 공연도 보면 참 좋은 공간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이 공간 옆에 재작년쯤인가요? 이 관아 지역이 전부 다 복원이 되었거든요. 사또가 있는 관아가 복원이 되면서 이 일대가 순교 성지도 있고 향교도 있고 별산대 놀이 공연장도 있고 그리고 관아터 복원된 관아까지 해서 밥사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네, 저기 아래 보이는 곳이 바로 관아지인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나고 있는 이 동네의 이름은 유양동입니다. 유양동. 네, 그래서 여기 유양팔경 여기 오셨던 사또분이 이곳에 아름다움을 이렇게 팔경의 이름으로 붙여두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 유양동은 아주 유명한 사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는 백정 출신이고요. 이곳에서 나고 자랐죠. 그러나
사람들 속에서 행복하게 별산대 놀이도 보고 했겠지만 백성들이 사는 힘든 모습에 세상을 바꾸고자 황해도로 갔고요. 그 유명한 이름 석자 임꺽정을 역사에 남기게 됩니다. 그 임꺽정의 고향이 바로 이곳이기도 하죠. 그렇게 보면 임꺽정에게 과연 이 관아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백성들과 함께하는, 관민이 함께 되는 공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또들의 배를 채우는, 그리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공간이었을까요? 안타깝지만 후자에 가까운 공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저기 건너에 보이는 비석군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곳을 거쳐 가셨던 사또들의 공덕비들인데, 공덕비는 전부 영세불망비, 영원히 있지 않겠다, 공덕을 찬양하는 이야기지만 어쩔 수 없이 저것까지 만들었던 백성들의 심정은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을 거고요. 그 와중에 정약용과 같은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목민관이 한둘 나타난다면 정말 가뭄에 단비가 내린 듯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공복을 하시는 공복들, 공무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국민과 백성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던 우리 역사의 시간들을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저 송덕비를 보면서 뿌듯한 마음을 쉽게 가지기 어려운 것도 안타까운 역사의 진실이라 하겠습니다. 여기를 복원하면서 발견된 주춧돌들이 여기 몇 개가 놓여져 있네요. 화천의 모습인데 물이 대단히 맑습니다. 저기 뒤로 보이는 산이 양주의 진산 불곡산입니다. 높이는 500m가 채 안 되지만 아기자기하게 등산로도 좋고요. 그리고 양주에서는 대표적인 산으로 이름이 나 있죠. 양주 관아지 유업이도 있고요. 옆에 늠름하게 서 있는 이 비석군들이 바로 이곳 양주 관아를 거쳐간 사또들과 관리들의 공덕비라고 하겠습니다. 양주 관아는 400년 이상, 태종 때쯤 처음 시작을 해서요, 400년 이상, 일제강점기 때쯤 될 때까지 이곳이 중심지였습니다. 1922년쯤에 중심지를 옮기면서 점차 버려진 땅이 되었고요. 그렇게 버려져 있던 공간을 새롭게 복원을 해서 역사의 장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것이고요. 지금은 쉽게 그냥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 멀리 보니까 들어가는 외산문도 있고요. 안쪽에 보니 포졸의 모습을 저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두기도 했네요. 요즘 이제 양주의 어떤 답사 핫플레이스이자 여행 삼아 오는 공간화 되어서요, 이 인근에 카페들이 점차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죠. 범작가는 이제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건 좋은데요, 거의 건물 위주입니다. 건물은 뭐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건물보다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는 것은 건물 안에 들어가고 안에서 쉬고 어떤 행동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여기 평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한번 앉아볼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앞으로는 들어가지 마세요 말고요, 들어오세요로 좀 바뀌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또가 있는 관아죠. 우리 사또께서 서 계시네요. 요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원래 동원 자리에 복원하는 게 아니고요. 나와 있죠. 실제 동원 자리는 이렇게 유적으로서 남겨두고, 그 옆으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원래 모습을 알게 해주니 매 학당 이렇게 돼 있네요. 얼마나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여줘서 보기가 좋습니까? 이런 공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들어가지 마세요 돼 있죠. 들어오세요로 바뀌는 그날이 언젠간 오겠죠. 조선시대 양주 목사, 그리고 그 후에 역대 시장 군수의 이름들이 나와 있으니 말 그대로 양주 리더들의 역사가 이곳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로 바뀌어야 이 리더들이 좀 더 우리들과 친숙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언제 와도 사람이 없는 곳, 그러나 프로그램과 또 역사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양주 향교입니다. 여기는 양주 관아지입니다. 역사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은 양주시 경기도의 31개의 도시들 중에 하나이지만 존재감이 그리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대단한 존재감을 가진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경기 북부의 본가, 지금 의정부와 고양시지만 조선시대에는 바로 양주가 가장 큰 도시의 하나였죠. 그래서 이 양주는 부목군현이라는 순서 속에 목에 당당히 해당되는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사또가 아니라 목사가 오게 되니 급이 높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주 목사가 백성과 함께 즐기겠다라고 해서 만들었던 금화정이죠. 관민동락이라, 관과 백성이 함께 즐기겠다라고 했지만 과연 그랬을까? 그랬다면 이 동네 출신인 임꺽정이 왜 등장했느냐, 이런 의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조 임금님이 오셨던 기록에 따라 어사대비도 있고요. 양주 목사가 선정을 펼쳐서 만들어진 송덕비 군이다. 정말 선정을 펼쳤었기를 정말 기대를 해봅니다. 양주의 원래 모습, 이 양주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이 동두천, 의정부, 남양주, 구리, 이런 도시들이니까 어떻습니까? 양주가 정말 넓고 큰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가 보겠습니다. 아직도 양주 관할은 공사 중이고요. 마무리된 건 아니에요. 그래도 향교와 관아와 순교 성지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공간에 있으니 한 20-30분 발품을 들여 천천히 돌아보긴 좋다고 생각하고요. 임꺽정의 출생지도 이곳에 있습니다. 불곡산 자락 올라가는 길목에 임꺽정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한번 거기까지 가셔도 좋겠지만 저는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다른 곳은 다름 아닌 카페입니다. 4월쯤에 생긴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은 양주의 아주 핫플레이스가 되어 있는 숲속 빵마을 브리에라는 이름의 카페인데요. 오늘 봄 작가는 그곳에 차를 대고 일부러 이 관아지를 통과를 해서 강의를 하러 향교까지 갔다 왔으니, 카페에서 향교까지는 걸어서 한 10여 분 거리입니다. 이 빵집이 무려 5,000평이래요. 카페기도 하고 빵집이기도 하고요. 요즘 뭐 이런 데 많이 있죠. 넓은 이 불곡산 자락에 그 대지에 공원 같은 정원도 만들고 유기농 빵도 팔고 커피도 파는 공간인데, 되게 복고적인 좌석도 있고요. 되게 현대적인 좌석도 있어서 아까 가봤더니 좀 독특하더라고요. 어디로 오시면 되냐면 지금 뭐 검색해도 나오시지만 유양초등학교 바로 뒤편에 있거든요. 여기가 유양동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초등학교 쪽으로 가면 되겠고요. 앞쪽에 보이는 공간이 바로 초등학교인데, 보이십니까? 요즘 보기 힘든 연탄을 적지 않은 공간인데, 이런 게 좀 색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 겨울에 연탄 수백 장을 재워두면 그냥 다 뿌듯했던 그런 때가 불과 몇십 년 전이었는데, 참 대한민국의 발전이란 빠르고 놀랍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즐거운 학교, 작은 학교, 유양초등학교고요. 초등학교 뒤편길로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새로운 공간 카페가 나타나니 역사도 즐기고 또 문화도 즐기고 차도 한잔 마시기에 좋은 장소가 아닐까 하고요. 항상 이제 봄 작가는 한 10분 정도, 10분, 15분, 짧으면 한 7분, 이 정도로 영상을 준비하는 거는 한 요 정도 거리에 많은 이야기도 담고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들 위주로 찾아다니기 때문인데요. 그러기에 이 공간은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지가 나오죠? 숲속 빵마을 카페 브리에. 다 왔습니다. 학교 학부모들은 기분이 어떨까 싶어요. 작은 시골 학교 뒤에 있는 산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산과 학교 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이런 대단한 규모의 베이커리, 말 그대로 빵마을이 생겼으니 좋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원래의 추억의 하나가
예, 시대에 맞춰 사라졌다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많은 조각들도 이제 보이고요. 예, 하얀 돌고래 조각, 저 뒤에는 호랑이 조각도 있네요. 오늘이 월요일인데 평일에도 사람들이 좀 꽤 될까, 아니면 평일은 조용할까 궁금합니다. 예, 연중무휴 오전 10시에서 오후 9시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들어간 입구에 이렇게 예, 작은 밭도 있고요. 차들이 몇 대 들어와 있네요. 제 뒤로도 지금 차가 한 대 오고 있고요. 예, 우리 몽실언니 같은 예, 상도 같이 있습니다. 공간의 모습입니다. 예, 좀 전까지 역사를 봤는데 이제는 빵을 보네요. 빵의 모습 마지막으로 내부 모습 보여드리면서 범작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나 사 먹고 강화로 또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와. 빵을 사서 2층이나 별관으로 가서 먹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범작가였습니다.